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여러분 오늘 반등이 나오지만 그래도 막 안도를 한 번에 한다거나 이러질 않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에서 좀 시원하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휴장이에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닝스토리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이 동반 개혁이 필요하대요. 아마 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국민연금이 91만 원을 받는데 공무원 연금이 241만 원을 받는데요. 6배, 7배나 많은 공적연금 좀 개혁에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이거 볼게요.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 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9월에 만난대요. 남북 정상 만남. 아직까지 회담 날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좀 더 가시화된다면 남북 경협주들 좀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뭐 우선은 그렇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이후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락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빠질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더 이상은 뭐 빠지지는 않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던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거다라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불을 좀 튀어요. 다시 한번 불을 좀 붙이는 느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즉 언제까지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예전같이 처음같이 불꽃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좀 데우는 정도의 식의 이런 흐름은 분명히 가능해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구체적인 게 이제는 하나씩 덧출돼야 됩니다. 실제 미국과 북한이 만났을 때도 뭐 뭔가 될 것 같이 했는데 실제로 뭐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 조금 그랬는데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들어갔다 오는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도 분명히 한번 갔다 오고 아마 우리도 이렇게 갔다 오면 뭔가가 좀 흐름이 바뀔 거다. 북한에서 원하고 있는 종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좀 제재 완화에 대한 얘기가 아마도 나오면서 좀 본격적인 급물살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형성된 남북경협 테마주의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어제 오른 종목 다르고 오늘 오른 종목들 뭐 주목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종목 선별도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눈여겨봐주는 종목이 있어요. LC소프트입니다. 네, 그렇죠. 리니지 M에 대한 효과 지금 저희 유튜브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금 내용을 나누고 계신데요. LC소프트의 영업이익이 대폭 올랐습니다. 325% 증가. 모바일 게임의 매출 절반이 차지하면 지지가 됐는데 오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흐름 아주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좀 많이 접었긴 했는데 하는 사람은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규모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되면서 꾸준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리니지의 게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효자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매출을 일으켜주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올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출 뜯어보면 매출 영업이익 각각 69%, 325% 증가했고 모바일 게임이 가장 많았습니다. 리니지 M 효과 아무래도 이번에 두둑히 받은 것 같네요. 자, 본격적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터키 리라화에 대한 폭락 소식에 터키 가자. 자, 터키 환율 싸졌대. 자, 괜찮을까라는 부분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터키 전역에 여행 정보가 발병됐대요. 치안 우려에 유로, 달러만 받는 곳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효과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제 여러분 포털사이트 실검 보셨어요. 터키 환율, 터키 버버리 명품, 터키 여행. 얘기가 많았어요. 터키 버버리가 실검에 올랐네요. 여행 계획 없었는데 가려고요. 터키 리라가 163 대박. 터키 이 버버리 명품 직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이런 것들이 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터키로 발발된 이런 글로벌 금융 위기는 한국 증시를 강타하고 일본과 중국 증시까지 하락을 나타냈지만 오늘의 반등으로서 조금은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터키 리라화가 한때 7.24 리라 달러당 역대 최고치의 가치 폭락이었습니다. 아시아 통화매도 움직임 빨라지고 통화 가치 동반 하락했는데 자, 오늘의 반등 어떤 의미로 분별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됐었다. 그렇지만 까놓고 보면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어제 많이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신흥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은 뭐 터키만 무너진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유럽으로 이게 전이가 될 것이냐, 그리고 신흥국으로 전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심리가 많이 깨졌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라인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PBR 거의 1배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미 낮춰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게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심리 유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가 바로 아마도 저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으로 매번 다시 한번 입증을 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번이 아마 밸류에이션의 하단이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이죠? 여러분, 터키 버버리 코트가 58만 원? 리라와 폭락에 직구 관심이 커져서 실제로 터키 버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저렴한 환율과 판매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직구를 했다가 자칫 물건을 받지 그렇죠, 못하는 네.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 대통령은 터키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 이상 관료함으로써 터키 리라화가 하루 만에 20%의 급락. 버블이 직구하면 반값 살 수 있다라는 분위기 어제 오늘 재밌게 한번 전해드려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금융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해보고요. 국내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해볼 텐데요. 오늘 한전 볼 거예요, 여러분.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에 무려 8천억 원. 네, 적자입니다. 거기다 표를 보시면 6년 만에 3분기 연속의 적자 행진입니다. 연료비나 여러 급등에 작년 상반기 대비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했고요. 1조 1천억 원 규모의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봅니다. 지난해 4분기, 2013년 2분기 이후 18분기 만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 손실을 냈고 이후에 올 1분기, 2분기 모두 다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폭염으로 전력 판매 수익이 증가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해 전력 구입비나 연료비가 모두 상승해서 영업비용이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하반기 경영 여건도 만만치 않다라는 목소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번 정부 들어서 뭐가 가장 먼저 행해졌습니까? 네. 바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원자력을 많이 줄여버렸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이슈입니다. 바로 원재료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즉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폭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야, 누진세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완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다 한국전력 너희가 다 책임져 떠안아라는 이런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주가는 너무 많이 하락이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바로 PBR이 0.3배 언저리입니다. 이 말은 이 주식을 우리 국민이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전부 모여서 야, 우리 한국전력 다 사가지고 우리가 매각 가자라고 하면 3배를 벌 수 있는 정도의 지금 현재 장부 가치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즉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는 거의 없을 걸 가능성이 크다. 뭐 한국전력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겁니까? 바로 이 정부 거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중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지금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아우 매력적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장기 관점의 투자의 종목이라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장기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지금이 매력적인 네, 그래 그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구간이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판단이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유자들에게는 혹시 그 좀 꼭지에서 고통스러운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고통스러운 구간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거기서의 장기 전략 한번 깨하시면 정말 좋을 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국의 조선사들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조선 수주량이 지난달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상반기를 모두 다 종합해본 결과 역시 중국과의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한국의 7월 수주량 201만 CGT 수주, 중국이 97만에 그쳤기 때문에 2배가량 네, 넘네요. 그렇죠. 네. 네, 선박 수주량이 일본과도 굉장히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
1월에서 7월 누계 실적도 한국이 전체 수주 42%를 차지하며 1위 유지, 중국과 일본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조선업이 좋을까? 기사에 따르면요. 다음 기사를 보면 조선업의 막내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대요. 좀 반가운 소식과 더불어 종목별로 좀 판단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가장 그 큰 틀에서는 이런 선박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작년 말에 뭘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다 안 좋을 거예요. 다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유상증자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 앞으로의 흐름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대부분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돼야 된다? 바로 이 내년에 흐름을 좋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어떤 회사를 그럼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면 좀 저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네. 기술력이나 이런 게 고부가가치에 대한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LNG선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LNG선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성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이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나 모든 게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LNG가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면 대부분 대우조선해양이 대부분 수주를 가져가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정상 궤도로 이 조선업이 올라오면서 주가의 흐름은 좀 달라질 그래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상 궤도 우리가 좀 원하는 한국 안에서도 조선업의 활황 예고되는 그렇죠. 기대되는 네. 부분이죠. 오늘 LG전자 검색어 1위예요. 그 가장 종목 그렇죠. 게시판에서 네.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LG전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이유 외국계 증권사 매도에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가 흐름을 보면 장중 신저가까지 떨어지기로 했는데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매도 상위 창구엔 시티그룹, 노무라, UBS, 메릴린치, CS 등 전반적인 증권사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계속 좀 흘러내리는 듯한 이런 차트와 신저가까지 떨어진 LG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자, 우선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네. 실제로 좀 너무 좀 크게 터졌고요. 어제 거래량이 80만 주대였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한 3, 40분 장 개시하고 3, 40분 지났을 때 이미 어제 거래량이 벗어나 버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량 폭탄이 그냥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LG전자하고 사실은 TV나 가전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단지 안 되고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휴대폰 쪽과 그리고 전장 부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 미래가 조금 더 조금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얘기가 나왔었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건 뭐 때문에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좀 많이 깨지면서 같이 깨졌던 겁니다. 그렇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는 바닥을 잡고 지금 현재 네. 패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 좀 중요한 지지선이 좀 깨진 것은 좀 깨림직하다라는 얘기를 예.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곳저곳에서 좀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현재 이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수급이 가장 먼저 깨져버렸기 그렇군요. 때문에 주가가 좀 깨졌다가 오늘의 마지막까지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밑꼬리를 달아지고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음봉이 계속해서 좀 길어질 건지 오늘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검색 우위에 있는 LG전자 어떻게 보면 그렇죠. 펀더멘털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네. 수급에 꼬여버렸고요. 그렇죠. 네. 10만 원대 주가가 불과 몇 달 전인데 그렇죠. 네. 너무나 많이 떨어지면 7만 원대까지 네, 그렇습니다. 떨어져 좀 지지선이 이탈된 부분이 좀 염려스럽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어요.